네, 개장 전에 체크해 보셔야 할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헤드라인 콕 집어서 살펴드리죠.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인 11일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8월 경상 수지가 48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잠정치를 발표했습니다. 흑자폭도 전월 대비 11억 달러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 수출에서는 반도체 수출의 개선세, 이와 더불어서 신형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외 생산 수출이 증가했고, 그리고 또 수입에서는요, 가격 급등에 대비해서 원유의 비축 물량을 크게 확대를 했답니다. 그렇게 되면서 수입 감소가 커졌다라는 점을 밝혔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전망이 될 텐데, 하나는 연말까지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지만 수입 가격에 영향을 주는 원유 가격 급등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다라는 의견이고요. 자, 이런 데다가 원유 가격이 설사 오른다고 하더라도 최근 반도체 수출 호재가 이를 상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대표주자 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 3분기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이 깜짝 실적, 어제작에 화제가 된 바가 있죠. 드디어 바닥을 찍고서 불황의 터널을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3분기 선전에는 반도체 사업의 적자폭이 줄어든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건데요. 반도체 사업의 경우에는 4분기에는 적자폭을 줄이고 내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D램 가격, 이쪽에서 이달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 아무래도 근간이 D램 가격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새로운 신상 성장 동력입니다. HBM3죠.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AMD, 이쪽에 고성능 D램인 HBM3를 공급하는 것도 실적 개선에 앞으로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종합해 보면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 4분기에는 3조 원대,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5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긍정적인 관측이 삼성전자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 관광 허용 소식이 전해졌었죠. 정말 오랜만에 전해진 소식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의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중국 소비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쪽 주가 흐름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와 관련된 분석 내용이 한 가지 전해졌습니다. 중국 소비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이죠. 리오프닝 관련주의 대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기록했다라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면세로 대표되는 호텔신라, 이쪽에서는 주가가 한 달 반 만에 무려 2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기대감에 비해서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는 점 먼저 꼽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사실 좀처럼 크게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군이 아닌데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가팔랐던 쪽이 카지노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지노 주가도 추락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죠. 일례로 파라다이스를 꼽고 있습니다. 8월 14일에 장중에 18,550원까지 거래가 됐지만 지금은 14,820원으로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카지노 쪽에서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추락하는 흐름이다라는 점 꼽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히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도 기대감이 가장 컸던 쪽이 화장품주들이죠. 자, 그래서 이 기대를 모았던 화장품주들의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등 이렇게 화장품들의 주들의 주가 흐름도 최근 들어서는 부진한 모습이 있다는 점 꼽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대한 이유는 실적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6년 만에 단체 관광 재개에 따른 실적 기대감 정말 빠르게 반영하는 흐름이었는데요. 그렇지만 9월의 실적이 8월과 유사하거나 아니면 밑돌게 되면서 주가가 오히려 발표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다라는 분석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전장 부품 전문 기업이죠. 신성 ST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성 ST가 일반 청약 경쟁률이 1891.4대 1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증거금 12조 원을 모았다는 소식입니다. 2004년 설립한 신성 ST죠. 이쪽은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 조장장치, 그러니까 ESS, 이쪽 배터리의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향후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양호한 전망, 일단 시장 전망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회사가 가진 잠재 성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번에 적극적인 청약 참여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는요, 58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죠. 이렇게 되면서 이 최종 공모 가격을 희망 공모 밴드를 넘어선 26,000원으로 확정 지은 바가 있고요. 신성 ST는 오는 13일에 납입을 거쳐서 19일이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새로 상장을 하게 될 신성 ST 관련된 내용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5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가에서는 최근요, 일본 금융주를 추천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1일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전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최근 일본 증시에서 주목할 종목으로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그리고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을 추천했습니다. 일본은행이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게 되면은 이 금융주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유에서인데, 이 두 은행이 올 들어서는 사실 주가 흐름 자체는 크게 뛰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향후 기준금리를 정상화하게 되면 이 환차익도 노릴 수가 있다. 바로 이런 분석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편 월가에서는 또 한 가지 최근작에서는 상당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 소식인데,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일본 금융주에 투자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도 함께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탄탄하면서 저평가된 주식, 바로 이런 요소를 가장 크게 꼽는 분이, 투자자가 워런 버핏 회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워런 버핏 회장의 투자 스타일과 잘 맞는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이렇게 일본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 월가의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이 일반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 대주주 지분 변동에 따른 공시 의무 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따르면요, 위원회는 전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상장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대주주의 지분 변동 공시 기한을 기존에는 10영업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0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반발이 상당히 크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단적으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있습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인데, 이쪽에서 앞서 SEC에 서한을 보냈다라고 하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개편안이 이번에 통과가 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